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수요일 RK9 뉴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송년 특집 기사들을 정리해 준비하다 보니 1년 사이 한인 사회 내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로 이틀 전인 성탄절에도 한국에서 LA를 방문한 한인 여성이 타운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없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인 2017년은 국경장벽이나 이민법 제정 없이도 펜대 하나로 불법 이민과 합법 이민을 모두 대폭 줄이는 반이민 정책, 이민 빗장 걸기의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올 한 해에만 14만 3,500명이나 체포하고 22만 5천 명을 추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합법 취업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25%는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올 한 해 반이민 행정명령들을 쏟아낸 펜대 하나로 전방위 불법이민 단속과 추방, 합법이민 빗장 걸기, 다카 추방유예 정책 폐지, 중남미 이재민 30만 명 귀국 조치, 난민 절반 이하 축소 등 가혹한 이민 정책들을 쉴 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트럼프 첫 해인 올 한 해 국경서 체포된 미입국 시도자들은 31만 명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하며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에 미국 내 이민 단속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은 14만 3,500명으로 전년보다 25%, 트럼프 취임 후에는 40%나 급증했습니다. 다만 이민법은 적재가 64만 건으로 급증하면서 올 한 해 실제 추방된 이민자들은 22만 5천 명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6%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까지 대폭 줄이려는 이민 빗장 걸기에 나서 대통령 행정명령과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한 관료장벽만으로도 취업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지연시키고 대폭 줄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H-1B 취업 비자에 대한 RFE 보충 서류 요청 요구가 40%, 기각률은 18%로 모두 전년보다 2배나 급등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전원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심사의 대폭 강화, 관료장벽만으로도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발급을 크게 지연시키고 결국 올해 25%는 줄였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세 차례 무슬림 다수국가 출신들의 미국 입국 금지령을 내려 큰 논란을 산 데 이어 난민 허용 숫자를 11만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절반 이하로 축소시켰습니다. 더욱이 중남미 출신 이재민들에 대한 TPS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시작해 20년 이상 살아온 니카라가 2,500명, 7년을 거주해온 IT 5만 9천 명에게 앞으로 1년 반 안에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했고 곧 온두라스 5만 7천 명, 엘살바도르 20만 명까지 추가하면 30만 명이나 추방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추방유예 정책을 끝내 2018년 3월 5일자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80만 드리머들을 추방 위기에 내몰았으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새해 1월 중에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드리머 보호 법안의 최종 성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 발표된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박근혜 정부 발표와는 달리 따로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를 설득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공개 합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이수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사실상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F에 따르면 비공개 합의에는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하는 문제와 위안부 기림비, 소녀상 문제, 성노예 용어 표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에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의 설득을 요청했고 한국 측은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일본 측은 소녀상 기림비 설치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측은 해당 표현을 넣는 데 동의했습니다. 일본 측이 성노예 표현을 하지 말 것을 원한 데 대해서도
한국 측은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비공개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녀상이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돼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던 이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사실상 뒤집는 발언인 겁니다. TF는 이 같은 비공개 합의가 2015년 2월 비공개 고위급 협의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RKTV 뉴스 이수정입니다. 가주 한미포럼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위안부 한일 합의 과정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한국 외교부 태스크포스팀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을 속인 엉터리 합의였다는 것이 만방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주 한미포럼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발표에 대해 한일 간 졸속 합의는 한국에 생존한 피해자들과 전 세계 각국 피해자 그리고 그 지원단체를 속인 엉터리 합의였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은 사실 이 합의는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발하면서 그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며 피해자들이 국제 기준에 맞춰 확립한 7가지 요구사항이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럼은 또 일본은 합의를 발표한 직후 유엔 등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고 위안부들이 매춘부였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쌍방과실의 교통사고처럼 책임 인정, 법적 배상, 공식 사죄 등이 한국 정부의 침묵이나 소녀상 철거와 맞교환되는 거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가주 한미포럼은 오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최근 별세한 송신도 할머니와 2015년 한일 합의 이후 세상을 떠난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합동 추모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 해 2017년도 이제 꼭 나흘 남았는데요. 한인사회도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한인 가정 내 갈등이 빚어낸 참극들로 이민사회 그늘이 부각된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올 한 해 각 분야 이슈를 짚어보는 10대 뉴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인사회 사건, 사고 돌아보겠습니다. 이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 한인사회에서는 존속 살해 사건이 3건이나 잇따라 발생해 한인 이민가정 내 갈등 위험 수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 지역 주택가에서 올해 40살의 한인 여성 제니퍼 이 씨가 무려 10발의 총격을 받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이 씨의 이모인 올해 64살의 배은수 씨로 드러났으며 가족 간 분쟁이 범행 동기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7월 30일 새벽 LA 한인타운 맨로 애비뉴와 11가 인근 한 아파트에서 올해 31살 된 성태경 씨가 유해린 낭자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용의자로 26살인 부인 유미선 씨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부부였던 탓에 유 씨가 흉기로 남편 가슴을 찔러 살해한 범행 동기를 둘러싸고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이어서 이달 초 북가주 홀리스터 지역에서는 49살의 한인 지상림 씨가 내연녀 최정 씨와 함께 부인인 48살 신윤희 씨를 살해한 뒤 매장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신 씨의 시신은 두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18일 만인 지난 20일 집에서 15마일 정도 떨어진 산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인 이민사회에서 적응이 어렵거나 경제 문제로 인한 존속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평소 가족 간 대화를 나누고 갈등이 있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더 큰 참극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LA 한인타운 한복판 쇼핑몰에서 발생한 묻지마 망치 사건도 올해 발생한 최악의 증오범죄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3월 10일 올림픽과 버몬트 애비뉴 선상에 한인 쇼핑몰에서 20대 한인 남성 양재원 씨가 또 다른 한인 여성의 머리를 망치로 무차별 내리쳤습니다. 1년 단기 체류 신분이었던 양재원 씨는 당시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 여성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어본 뒤 그렇다고 하자 무려 24차례 망치를 머리에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올해 1월 칼라바사스 지역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귀가하던 길에 실종된 올해 20살의 한인 여대생 일레인 박양의 사건은 단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